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정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올라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 무색하게 오늘 참 힘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연중 또 최저점을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좀 버텨주나 했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넘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갔고 원달러 환율도 결국 1,440원 선을 넘어서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화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2주 넘게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이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하락폭을 수익으로 맞바꿔 주시는 만큼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이 하락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매매 비법들과 함께 오늘 특별하게 또 인버스에 대한 전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러한 시장 좀 이겨가시는 전략들만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매번 방송을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히 온라인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온라인 특강인데요. 자, 온라인 특강 이번 주 장자방 전문가님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하시는 만큼 온라인 특강 또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내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시장 이번 연말까지 좀 길게 보면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와 곱버스 잡아가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인버스, 곱버스로 수익도 두둑하게 챙기고 계시다고 또 방송 전에도 저한테 또 자랑을 하셨는데 자, 이러한 인버스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과 방향에 대한 분석까지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다들 곡소리 나는 시장에 전문가님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비결이 뭔지 알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하고 가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됐나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시황에 관한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목은 지금 살 건 없어요. 사셔도 안 되고, 당분간은 안 되는 장이고, 제가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 중순쯤에 산타랠리가 올 거냐 말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잠깐 산타가 코로나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한 며칠 잠깐 선물 주고 갈 거야라고 말씀을 12월 달에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12월 그래서 중순 정도에 살짝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1월부터 장이 급락할 거고 2월까지 빠질 거다. 3월쯤 되면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무슨 무당집의 점집이죠. 그죠? 용한 점집 수준으로 정말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3, 4월 달에 반등했다가 여름 전에 조금 반등할 거야 했던 게 우리가 6월 23일부터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매집을 했던 것이 8월 달까지 올랐던 여름까지 올랐던 것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9월 말경까지는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9월 말쯤에 우리가 저점 매집을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10월에 단기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황을 철회한 거예요. 이해가 뭐냐면 앞전 우리가 6, 7월 달에 지켰던 요 가격이라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라는 게 기본적인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야 됩니다. 직전 캔들보다 다음 캔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요거보단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캔들이 다시 얘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이 앞전 캔들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됩니다. 저점이.
이게 상승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떨어져서 급락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전 여기를 지킬 걸로 보고 매수를 이야기한 건데 여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장 빠질 거 생각하고 인버스를 붙잡고 쭉 내려와서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10% 정도 상방을 잡았다가 손절 칠 사람은 치고 아니면 이 갖고 있는 물량의 3배 내에서 5배, 30%에서 50% 정도 비중으로 인버스를 풀로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해가 조금 나도 여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량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포지션에서 수익은 분명히 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한 거냐면 저는 이번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장이 주저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생각과 다르게 그냥 다이렉트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들어 올렸다가 빼는 장이라면 원래 사이클은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한 10월 정도에 살짝 반등하고 버티다가 11월, 12월에 와장창 빠져서 연말 연초에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주저앉으면 내년 3월이나 5월, 6월 정도까지 시장이 아비규환으로 곡소리 나게 뺀다. 이게 제 원래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면 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작년 1월 달에 코스피 지수 고점은 3,300포인트를 살짝 넘었습니다. 보통 파동의 사이클을 생각할 때 제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식을 여러분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식이냐면 지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릴 때 보통의 장은 여기서부터 2배가 나든 3배가 나든 뭐 5배가 나든 몇 배의 시세를 주든지 갔다가 눌릴 때 앞전 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추세가 살아있는 놈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얘는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에서 눌림목을 지켜주고 올라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지금 밤 9시에 이렇게 방송을 한 지가 21개월 된 것 같네요. 작년 1월 달부터 우리가 진행을 했고 지금 9월이죠. 그러면은 12달하고 맞는 것 같죠? 예, 21개월을 만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방송하면 이제 이 시간대 여러분하고는 더 이상 뵙지 못합니다. 예, 계약이 종료했고 저도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걱정은 좀 돼요. 이 시간대 제 방송이 가장 시청률이 좋다네요. 예, 회사에서 얘기를 들어보기로는 방송국에서 얘기 듣기로는 왜냐하면 시황에 대해서 남들은 계속 오른다고 얘기할 때 계속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틀렸으면 저 혼자 바보 되는 상황인데 저 혼자 맞추고 남들은 다 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버스 붙잡고 현금 확보하라고 얘기를 계속 해준 사람은 이 꼭지에서 말해줘야 사람들이 팔아먹고 하방에 인버스 배팅, 숏 배팅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의 전문가나 보통의 매매자들은 떨어지고 박살나니까 이제 현금 확보한대. 그럼 이미 박살나 있는 거 현금 확보해봐. 그 반토막 났는데 현금 확보해서 뭐 얼마나 어떻습니까? 그죠? 올라왔을 때 팔아주고 밑에 내려가는 사이클을 잡아야 되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맞추진 못해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틀린 거 바로 인정하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여기 지킬 걸로 판단하고 10%만 비중을 잡았는데 정리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해지를 할 거라면 여기에 3배나 5배 정도의 하방을 잡아라. 이야기해서 떨어지는 만큼의 이득을 냈기 때문에 욕먹을 일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00% 맞추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잘 맞아요. 한 80%, 90% 이상의 시황은 거의 8, 9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20%, 20, 30% 틀릴 때는 저는 대응을 되게 빨리 드려요. 톡방에 바로바로 무료방에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손해볼 일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파생상품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봐서 예측을 하지만 예측의 승률이 남보다 높아요. 그런데 틀릴 때는 대응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잡으려고 했는데 야, 이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인버스로 끌고 내려가서 숏 포지션을 하락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낫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키고 한번 반등하는 척 했다가 패대기 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이번 일주일 사이에 직전 저점이 선물지수로는 301.80이 앞전 저점이었는데 이번에 떨어지면서 오늘 282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앞전 바닥보다 더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 생각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연말까지 그냥 그대로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론 중간중간 하락 중에 반등을 계속 시도할 겁니다. 계속 다이렉트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10거래일째 빠졌는데 중간에 뭐 반등도 세게 나왔다가 무너졌다가 나왔다가 무너졌다 반복하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우리가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3,300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얘가 떨어질 때 얼마 정도를 보통 보게 되냐면 이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를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 요 반 정도. 요 정도가 종합주가 지수로 얼마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16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사이예요. 그래서 보통 50에서 60% 지점에서 지키고 올라가는 장이면 살아있는 장이에요. 그게 지금 같은 속도면 연말 안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 한 며칠 사이에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제 계획은 내년 상반기, 1, 4분기나 2, 4분기 중에 거길 찍으면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건데 파동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지느냐 마느냐를 확인하고 주식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톡방에다가 혹은 여러분께 방송에서 종목에 관한 얘기하지만 그 종목들이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을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종목을 말씀드릴 때 지금 당장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사서 이만큼 차익 실현하고 나온 종목들을 눌리기 전에 사버리신다면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상품은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자, 먼저 보실게요. 자,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인데 인버스는 뭐냐면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주가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폭의 2배의 수익을 내는 ETF 상품이고요.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지는 방향에 배팅을 하는데 그냥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곱하기 2, 소위 곱버스라고 얘기하죠. 떨어지는 지수 떨어지는 폭의 2배만큼의 이득을 내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식하는 분들이 그냥 뭐 떨어지는 폭만큼 올라가는 폭만큼 할 거면 주식을 하지 이걸 안 하거든요. 저도 별 재미없고. 그래서 저는 주로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을 해요. 올라가는 방향에 2배수의 배팅하거나 상승장에서는 떨어지는 장에서는 떨어지는 폭의 2배수의 배팅을 합니다. 리스크가 있냐 없냐라고 보통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시다시피 인버스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죠. 예.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정확히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오늘 말고 금요일밖에 뵐 일이 없어요. 잘 들으시면. 나중에 이거 못 들으시면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아니면 누군가는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시장을 그렇게 시황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시장 안에 생각보다. 그래서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은 직전에 3월 달이죠. 예, 재작년이죠.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재작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던 이 자리가 좀 작게 보이나요? 제가 좀 크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여기 12,815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재작년 2020년 3월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얘가 죽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냐면 1,825원입니다. 1,825원. 그러면 고점에서 대략 그냥 2,000원씩이라고 계산하더라도 6분의 1 정도가 망가졌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고점에서 내가 1억 원어치를 인버스를 물렸으면 6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원금 4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뭐 한강을 가네 마네 얘기할 만큼 굉장히 고퍼스에 물렸던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왜냐하면 장이 거의 뭐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뭐 사스, 메르스는 겪어봤어도 이렇게까지 치명적이고 오래가는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기감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1,825원까지 갔을 때 제가 최초의 인버스를 이제부터 장이 고점이 아니냐 하락에 배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얼마냐면 1,900원입니다. 1,900원. 이게 작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인버스를 얘기할 때만 해도 지금 여기 경제TV잖아요. 여기 50분마다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시고요. 대기실에 계시고 계속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주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이 방송국의 관계자분들도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인버스를 얘기하고 주가 빠진다 그럴 때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제가 방송을 해온 것을 1년 동안 봤던 분들은 이 사람 되게 잘 맞는데 하락한다 그러면 정말 하락했는데 진짜 사야 되나? 주식 팔아야 되나? 물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반대로 에이 뭐 설마 빠지겠어? 뭐 지가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면서 종목들이 막 중소형주 스몰캡이라고 하죠. 뭐 50% 100%씩 수익 내시는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별로 듣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잘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매매 잘하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매매를 잘하고 아무리 타점을 잘 잡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차트 분석 아무리 잘해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에서 큰 요동과 바람을 치게 되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탄 거예요. 바다 안에. 근데 바다가 잠잠할 때는 아주 좋죠. 항속할 수가 있고. 근데 파도가 좀 제법 쳐도 제법 너울이라고 이렇게 울렁울렁 하잖아요. 여러분 너울에서 배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부산에 가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서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밥 먹고 그거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울이 이렇게 되니까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배멀미가 그렇게 심한지를 몰랐거든요. 아주 죽다 살았는데 자 너울이었어요. 너울 정도로도 죽다 살았습니다. 만약에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배가 전복되고 빠져 죽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배를 띄우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기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시황을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 파동마다 이럴 때 뭐 안 하고 저럴 때 안 하면 언제 돈 벌어? 근데 여러분 대부분 잃지 않습니까? 하락장만 나면 대부분 잃어요. 뼈를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 계좌에 1억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냥 5천밖에 없어. 왜냐면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없어졌어. 전세금인데 없어졌어. 뭐 퇴직금인데 없어졌어. 이러면서 지금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잠깐의 잔파도의 조정이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오케이? 가능컨대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자 그럼 인버스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한번 드려볼게요. 차티스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얘는 만약에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바닥을 기면서 거의 1년 정도를 바닥 다지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1년 정도를.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스권이 얼마냐면 2,400원, 2,500원입니다. 자, 그 가격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를 가겠다는 얘기냐면 최소 바닥에서 2배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1,800원대였습니다. 그러면 더블이면 얼마죠? 8, 26, 3,600원입니다. 3,600원에 3,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가겠다는 이게 파동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시세를 이렇게 가요. 자, 지우고 한번 깨끗하게 보십시다. 바닥에서 이렇게 갔다가 시세가 엄청나게 뻗어 올려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만들면 꼭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개인들은 여기서 물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끌어내려요. 자, 근데 어딘지 모르진 않아요. 파동을 보게 되면. 그 파동은 뭐냐면 여기 올라간 요 폭 있죠. 그 폭만큼 밑으로 내려보세요. 바닥 보이나요? 좀 그림을 좀 제가 엉망으로 그린 것 같은데 대충 폭을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자, 이 폭이랑 얘가 이 내려간 폭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구조 근처쯤 오게 되면 얘는 물려도 사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주식을 하실 때 차트 보시는 입장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하 대칭 패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걸 보고 상하. 올라가는 폭, 기준점에서부터 올라간 폭이 이만큼이면 내려갈 때 꺾으면 바로 이 내려가는 폭, 여기까지의 폭,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죠. 단 망하지 않을 회사의 기준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회사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버스라고 하는 것을 1,900원, 2,000원 밑에서부터는 계속 사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래 당신 생각대로 장이 빠지겠지 그렇게 급락을 할까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방송 전에 우리 효미 씨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저한테 얼굴 좋아지셨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예 그랬더니 인버스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인버스 사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다라고 옆에 앉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희망 회로가 굴러갈 때는 부정적인 언어가 들리지 않아요. 또 부정적인 언어가 들릴 때는 장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칭 차트를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대칭 차트에서 이 차트를 월봉상으로 그러한 이론들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월봉, 주봉, 일봉, 분봉 전부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파동은. 오, 좋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 구간에서 결국 저는 그래서 인버스를 보시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월봉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그래서 저는 미니멈으로 5,000원대는 일단 돌파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종목에 물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5,000원을 무조건 갖는 시세라고 본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몇 달 내에 그냥 움직일 시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0%에서 40%는 일단 무조건 벌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내가 물린 게 그 정도라고 한다면 복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맥스가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냐면 한 6,500원에서 7,500원 여기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올라간 요 폭에서부터 내려간 폭이 6분의 1이었으면 3분의 1 지점 정도가 대략 한 7,000원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 언저리까지 가는 데는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이고요. 그 정도 왔을 때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냐면은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면서 횡보합니다. 근데 보시면 저점을 안 깨고요. 고점을 깨지 않습니다. 저점을 갖다가 눌릴 때 이 박스 돌파된 자리 여기를 강하게 지키고 갑니다. 다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추격을 할까요? 눌림을 이용해 할까요? 눌림이 제일 좋죠. 그런데 눌린다는 보장이 있느냐? 쉽진 않아요. 지금 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저는 계속 그냥 가져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5,000원 돌파까지, 많이 가면 6,500원, 7,000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면은 인버스를 싸게 살 기회를 주겠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얘기하려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마지막이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원래 강의 이런 스타일 안 하잖아요. 그죠? 꼼꼼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방송은 저랑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에 온라인 강의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패턴에 대해서 특히 하락장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하락장의 반대가 뭡니까? 상승 전환장 언젠가는 되겠지만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갔을 때 바닥이 다지고 나서 변동성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생방송 중에는 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얼마 얘기 안 했는데 20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번이 마지막 강의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밖에 출연 안 하니까.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우리가 21개월 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좀 더 드릴 생각이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인버스가 어디까지 눌렸을 때 좀 들어갈 거냐, 그리고 없는 사람은 추격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내일 저녁 7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떨어지는 제가 뭘 본 거냐면 잘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여기서 샀거든요. 14,000원에서 13,800원. 그리고 올라올 때 16,000원 이상에서 팔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릴 때 제가 본 거는 여기 쌍바닥 지키고 올라가는 요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등 좀 나오고 나면 털어먹고 다시 하방 잡아서 밀어야지 이게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반등은 나왔으나 결국은 14,000원이 깨지면서부터 포기다. 반등 전략 실패. 저점 이탈해 버리니까 얘는 얼마나 빠질까 물어보면은 여기 반등한 폭만큼은 일단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주당 3,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16,000원대 후반이니까 그러면 거의 10,000원을 살짝 간당간당한 자리까지는 무너져야만 단기 반등을 할지 말지를 얘기할 수 있어서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황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면 아마 전달이 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목에 관한 얘기만 잠시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차트상 전저점을 깨면서 연말까지는 좀 크게 하락 추세로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저점이 확인되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비를 피할 때다라고 챙겨주시면서 여러분들 다른 종목보다는 인버스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를 조금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인버스가 고공행진을 하는 만큼 인버스에 대한 전략을 또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 장자방 전문가님이 또 방송을 하시는 만큼 이번 주에 열리는 온라인 특강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특강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에 물리신 분들 인버스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비법 전략들 더욱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니까요. 오늘 지금 현재 20분과 함께 금요일까지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특강은 특히 내일 열리는데 내일 마지막 온라인 특강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섹터와 종목들 좀 보고 가신다고요? 네. 네. 지금 아까 인버스 잠깐 말씀을 더 잊어먹었는데 여기 우리가 2,810원을 찍던 날에 35원에 샀어요. 거의 바닥에 1차 매수했고 2,915원 요날 양봉 치는 날에 2차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를 진입하고 여기서 50%를 진입해서 비중을 다 채우고 우리가 끌고 갔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1년째 드리는 얘기는 올해 하반기는 인버스가 최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장이 빠질 때는 인버스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 여러분 아무리 단타 치려고 해도 내가 10번 중에 5번 이기고 5번 실패하면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손절은 길게 하고 수익은 짧게 잘라먹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7번, 8번을 이겨야만 계좌가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괜히 헤매지 마시고 인버스만 공략하시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 하방 잡고 반등이 좀 나오면 하방 잡고 여러분 짧으면 올 연말 정도 길면 내년 봄 정도까지는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종합주가지수 지금 뭐 2200 깼다 와 하면서 대서특필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앞으로 한동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00포인트 깰 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방송 출연을 이 시간에 이제 안 하지만 여러분들께 시황에 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뭐 따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 지금 여러분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이제 시간 없죠? 27분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금요일밖에 이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화면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거든요. 핸드폰 그냥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뜨고요. 카메라 기능을 켜셔서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떠요. 그럼 거기다 손으로 이렇게 클릭만 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와지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만 지금 2,400여 분 정도가 계세요. 여러 개 방을 지금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말씀 한 번도 없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보는 시황이 선물을 가지고 상방하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섹터를 볼 때다, 지금은 주식하지 말 때다 이런 몇 개 안 되는 멘트를 툭툭 던지듯이 해요.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장중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잡담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출발 전에 기준가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장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쯤에서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보통 드리고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런 섹터를 좀 매수하면 좋겠다 얘기를 보통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 미국 팡플러스는 바닥을 지금 이미 저점을 깨고 있어서 현재 매수 타이밍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4차 혁명 기술도 바닥이 깨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드모트 가치주 얘만 좀 버티네요. 그러면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살까요? 저는 와이드모트 가치 얘부터 사겠습니다. 왜?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놈이 올라갈 때도 더 먼저 가고 더 많이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섹터의 종목이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입니다. 종목 코드는 309230입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 제가 바닥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사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이나 H 레버리지는 중국 관련 ETF인데요. 제가 2,000원에서 1,700원대에서 바닥이 형성되는지 보고나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2,000원 밑에서 뭐 조금 입질 정도 사놓으시는 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바닥이 확인되고 제가 매수 들어갑시다라고 단톡방에 사인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중 채워서 들어가십시오.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꽤 수익이 짭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도 니프티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들어갈 타이밍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은 단기로 보기에는 단타를 해봐도 짧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잘못해서 물릴 수도 있으니까 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리값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원료, 기름값 떨어지고 있죠. 농산물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 인프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뭡니까? 원자재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건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페드나 우리가 뭐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들의 명분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만 뭘 원하는 거냐면 이게 자산 가치가 너무 올랐으니까 금리를 끊임없이 올리면서 풀어주지 않겠다. 언제까지? 니네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제가 생각하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한 1년, 2년, 3년, 한 2, 3년 정도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왜? 자산 시장이 좀 말라붙어야 그래야 싸게 시장의 세력 주체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가격이 싸질 때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올라갈 때 먹을 폭이 크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마른 수건이 아니죠. 물 많이 나오잖아요. 다 울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물 많이 쥐어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년도에 여러분 상반기까지는 섣부르게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우리가 사야 될 섹터가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1번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떨어지고 있죠? 아직 살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제가 아마 단톡방에다가 여러분께 뭘 살 거냐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섹터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많이 살 것 같은데요.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솔라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구성 상품들은 나중에 금요일 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가 제가 아까 패턴 설명하다 놓쳤는데 이거는 금요일 날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바닥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마지막 강의 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인데요. 2차 전지하고 우리가 비중을 같이 잡을 것이 자동차입니다. 반도체는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년까지 어려우니까요. 내년에 떨어질 때 그냥 여러분이 한 3년 이상 바라보고 중장기로 바라보겠다를 생각하실 때는 담아 놓으시면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2, 3년마다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때 돈을 버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거보다 뭘 살 생각이냐면 미디어 컨텐츠에 조금 더 비중을 싣겠고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건 사실 2차 전지하고 에너지화학입니다. 두 개만 꼽자면 그래서 에너지화학 ETF는 117460입니다. 117460 이 종목이 저는 가장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다. 굴뚝주 중에 제일 좋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라고 드렸고 하나 더 본다면은 LG 화학 정도. 그리고 좀 본다면 삼성 SDI 정도 보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화학 쪽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우리가 철강 중에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섹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다. 우리가 많은 재미를 봤었죠, 그죠? 예, 꽤 많이 올라왔었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이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은 이제 철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좀 기다려 보십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여러분 살 자리들이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미포조선이 우리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사실 미포조선 역시도 현재는 사시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가 성장 단력을 만약에 여러분 단기로 내년 정도까지 바라본다, 1년 남짓 바라본다 할 때는 가장 비중을 싣기에 좋은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조정장에는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종목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계절주는 계절 타듯이 이 종목은요 지수가 올라가면 빠져요. 그리고 지수가 조정받을 때 시세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기다리는 건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 한번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종목들은 버티던 종목들이 경기방어주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장이 반등했다 또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이 종목들을 싸게 사겠다는 거예요. 종목들은 지금 다 언급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진입하고 하는 타이밍을 저랑 공유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톡방 들어오는 방법 우리 효민 씨 통해서 안내 받겠습니다.
네, 정말 방송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것 같은 게 방송 마지막인 만큼 시장이 반등 줬을 때 여러분들 보면 좋을 종목들과 섹터들 장자방 전문가님이 미리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상반기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고 시장이 바닥이 나왔을 때 이러한 종목들 좀 담아가자라고 챙겨주셨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장자방 전문가님이 특별히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시세가 나는 인버스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까지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온라인 특강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온라인 특강 마지막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온라인 특강 링크는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 정말 하락 추세를 보이는 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하지만 이 선물 옵션에서는 시장이 내려가는 폭만큼의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절실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다들 곡소리를 낼 때 장자방 전문가님 무려 오늘 하루 만에 800%라는 시세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정말 초대박 시세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선물 옵션이 뭐길래 800%라는 시세를 즐기는 거지? 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이 오늘 직접 매매한 패턴을 가지고 차트를 바탕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800% 시세 진짜인가요?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시세가 네. 800%가 났고 800%를 끝에서부터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구간의 이득을 내지만 워낙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오늘 대단히 많은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선물 옵션을 17년째 거래하고 있는 17년차 파생상품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사실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생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면서 고생하시잖아요. 내가 많이 물려있고 뭐 반토막이고 얼마고. 그런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 내가 반토막이 났든 뭐 3분의 1 토막이 났든 사실 그 돈이요. 내가 1억 있던 사람이 3천 되고 5천 됐든 혹은 5천 있던 사람이 1,000만 원 되고 2천 됐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워서 내가 한 몇 달 정도, 4, 5개월 정도만 충분하게 트레이닝이 되면 그러니까 실전 매매가 아닌 여러분이 가상의 모의 매매로 또 패턴들을 익혀가면서 트레이닝만 된다고 한다면 되게 재밌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사실 여러분이 그 공부한 기간 정도 한 5,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의 세월이면은 주식시장에서 잃었던 것은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계좌가 만약에 내가 100이었는데 반 정도, 반토막 정도 난 계좌라면은 여러분이 이걸 찾는데 6개월에서 1년이면 좋게요. 그거 안 걸려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배씩 나는 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훈련하고 내가 적응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내가 지금 한 5, 6개월 만에 열심히 해봐서 한번 어떻게 기회가 있을까라고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렵다라고 보지 마시고 얘가 기회장이라고 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강의 때 패턴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드릴 거고 오늘은 맛만 조금씩 볼게요. 생방송이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볼 때 기준가라는 개념을 세팅을 해요. 자, 이 기준가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가격 위에 있을 때 시장은 상승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에서 상승 포지션의 진입은 뭐라고 한다? 매수 진입이라고 한다. 이 매수는 올라갈 때 1차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청산하게 되는데 이걸 저는 1차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저항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지수가 빠지게 되면 하방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하락으로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 매수한다는 건 상방으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올라가야 수익이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 매수 말고 떨어지는 방향 매도 하방 진입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 1000개 들면 상방, 100개 들면 하방인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게 선물 옵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래서 방향만 알면은 그쵸. 사실 수익 내는 거는 네, 시간 네.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오르고 내리냐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팔을 올렸는데 내려가죠. 내렸는데 올라가죠. 지금 기준이 뭡니까? 제 어깨 라인입니다. 그죠? 어깨 라인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건 올라가는 거, 어깨 라인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건 내려가는 거. 어깨 라인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해되셔요? 오케이? 이거 체육 시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방 하방이거든요. 기준이 뭐라고? 어깨 라인. 제가 보는 건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여기서의 가장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매도 진입을 해서 나는 떨어지는 폭 이만큼의 이득을 내겠다. 이게 선물 옵션에서의 하방 포지션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선물은 매도를 진입하면 되고 하락은 상승은 매수를 진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선물과 옵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합쳐서 선물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옵션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콜 옵션을 매수하시면 돼요. 콜 옵션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장이 만약에 하방으로 결정이 나면 나는 풋 옵션을 사면 돼요. 그래서 콜 옵션이 올라갈 때는 풋 옵션이 내려가는 거고, 풋 옵션이 올라갈 때는 콜 옵션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기준점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 개념만 먼저 잡으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보실게요. 자, 오늘장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지수가 낯설으신 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지수가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숫자 보지 마세요. 그림 봅시다. 아셨죠? 숫자 보지 마세요. 그림 봅시다. 우리가 상승 추세는 뭘 상승이라고 얘기하냐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실게요. 5분봉 차트입니다. 선물. 아침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요. 고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자, 오전에 이 구간은 우리가 1번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효미 씨 이거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상승이죠. 저점 그렇죠? 높여가는. 저점도 고점도 네. 높여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냥 반등한다고 상승은 아니에요. 하락 중 반등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제시하는 거죠. 아침에 요 가격이 기준이야 라고 체크가 된 거죠. 아침에 저점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그럼 아침에 뭐 했냐면 상방 포지션으로 콜 옵션과 선물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가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준점은 시초가였고요. 시초가는 278.80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제가 288로 제시했는데 이게 깨지면서부터 하방을 진입해서 쭉 빠져서 상당폭의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선물 차트로만 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자, 패턴 하나 기억해 놓으신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에 옵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네. 그냥 기준가만 알면은 기준가를 깨면 사실 그냥 하방 그럼요. 보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그 회사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앞으로 업황이 어떠냐, 시황이 어떠냐, 뭐 전망이 어떠냐, 앞으로 실적이 어떠냐, 뭐 계약이 어떠냐 되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이 쉽다고 생각해요.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선물은 오르냐 내리냐만 알면 돼. 위 아래. 동전 딱 던져가지고 딱 해서 500원짜리 앞면 나오면 위고요. 뒷면 나오면 아래잖아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자, 그러면 옵션으로 넘어가면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왼쪽 차트가 우리가 콜 옵션이라는 거예요. 콜 옵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올라갈 때 시세를 준다. 그렇죠. 올라갈 네. 때. 우리 또 효미 씨가 저랑 지금 1년 넘게 하더니 아주 그냥 선수 다 됐습니다. 네, 이제 네. 저도 뭐 할 만큼 합니다. 네, 할 만큼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꼬리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 옵션이 그러면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준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콜 옵션의 기준점이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아침에 285 콜 옵션은 1.58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기준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점을 제시해드려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육과정을 배우시면은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아직 교육을 안 받으셨으니까 배우지 않으신 상태니까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기준점을 제시해드려요. 아침마다 1.58 기준. 그럼 뭐 하죠? 1.58 지켰네? 그럼 아침에 방향은 뭐 한다?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본다? 2.68 이렇게 줄 꺼놓은 데 있죠? 목표가도 간단해요. 여기서 잡아서 그 위에 있는 가격까지가 여기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저기 올라갈 때 콜이 올라가면 누가 내려간다? 풋이 내려간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풋은 그럼 어떤 개념이어야 될까요? 지켜야 될 가격이 지켜야 될까요? 무너져야 될까요?
무너지겠죠. 왜?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가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보세요. 1.20이라고 하는 풋옵션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지면서 0.62까지 죽습니다. 그러면 콜이 올라가고 풋이 내려가니까 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침 첫 번째 구간은 올라가는 상승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방향은 콜 옵션을 사서 혹은 선물 매수를 사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셨고 좀 전에 우리 선물 차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또 금방 까먹으시니까. 자, 장이 이렇게 살짝 반등하면서 이 구간에 수익을 낸 거고요. 그 이후에 장이 빠졌죠. 그럼 이게 빠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럼 판단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다시 차트 옵션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가 올라가던 가격이 지켜야 될 가격,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지키던 저점을 깹니다. 여기가 2.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이 가격이 깨지면서부터 시장은 뭐 하는 거? 야, 이제 안 올라갈 거야. 나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 내려가. 알지? 내려가. 얘기해 줬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타깝게 한국 사람이 아닌 거지. 저 아프리카 사람이고 저기 일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해 줬는데 자기만 못 알아듣는 거야. 나 내려간다니까. 말해줬어 분명히. 근데 가격을 몰라. 그러니까 이 가격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만 바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0.83 오늘 제가 배팅한 게 여기입니다. 0.83에서 83,000원에 풋옵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1.2 돌파될 때 풀배팅 몰빵 쳤어요. 그리고 승부 걸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못 가면은 더블. 그랬더니 더블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00%는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300%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진입하고 나서 1시간이 안 걸렸어요. 여러분 원금의 3배가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이상한데? 날이 좀 장이 많이 빠질려나 보다 싶어서 다시 팔아먹었다가 다시 한번 사가지고 밀어붙였더니 어디까지 갔냐면 48만 원까지. 그럼 얘 62,000원짜리가 48만 원까지 갔으면 바닥에서부터 800% 맞죠. 근데 제가 산 가격은 83,000원입니다. 그리고 48만 원에 대놓고 팔았습니다. 저는 590에서 600% 정도의 시세가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시장은요. 재밌는 게요. 하락 패턴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 때 뭐 설명해 드릴 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1분 정도만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이날은 26일 날 차트입니다. 보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죠. 여기 보시면 수익률 201%가 눈에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저희 교육생분들의 수익이거든요. 이분은 1년 배우신 분이에요. 396%, 265%, 59% 당일 수익입니다. 당일날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보면 이분이 수익금만 해도 2,400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입니다. 엄청난 수익이 나죠. 예, 이분도 보시게 되면은 수익이 얼마, 운영 자금이 얼마 안 되셔요. 그냥 1, 2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다는 얘기예요. 저희 억 단위 넘게 버신 분이 계셔요. 심지어는 지난달에 수익 금액만 7억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어마어마하신 분 많으세요. 자, 패턴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기준점. 자, 얘 똑같아요. 그래서 1박 2일 만에 금요일 날 샀던 풋옵션이 월요일 날에 시작과 동시에 10배입니다. 0.31, 31,000원짜리가 얘가 35만 원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요? 선물 옵션은 분명히 기회의 장이고요. 배우지 않으신 분들께는 낯선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 낯선 것을 배워서 익숙해지면 내 것이 되는 거고 불과 길어봐야 몇 개월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내일 제가 저녁 7시에 온라인 강의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장자방 전문가님 혼자 기분 좋으신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600%라는 수익을 오늘 또 챙기셨고 또 이틀에 걸러서 또 1000%라는 수익을 또 챙기신 분입니다. 특히나 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는 이러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렇게 하락장에서 빛을 보는 선물 옵션입니다. 이러한 선물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장자방 전문가님이 그에 대한 전략들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전략들 앞으로 10월, 11월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까지가 장자방 전문가님 마지막 출연이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마지막으로 온라인 특강까지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온라인 특강 마지막입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이
입장 링크가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내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장다봉 전문가님과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달에도 이러한 시장 전략들 함께 세워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장다봉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